자, 이제 2017년 1회 문제입니다. 자, 원동기에 입력을 주고 원동기 입력이 500kW, 원동기의 효율. 자, 효율이라는 것은 항상 입력분의 출력이죠. 자, 이건 입력분의 출력인데 이건 원동기의 입력은 500이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이 출력인데, 자, 이 출력은 원동기에서의 입력은 전동기에서의 입력이 그렇죠. 전동기에서 입력이 원동기에서의 출력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구하는 식을 우리가 Pg라고 하면, 자, 여기서는 이제 발전기죠. 발전기의 출력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일단 용량이 P상이면 450의 역률 0.85 곱해주면 킬로와트로 바뀌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출력이지 않습니까? 뭐의 출력이야? 발전기의 출력이야. 발전기의 출력이야. 그럼 발전기의 입력이 바로 원동기에서는 출력이 되니까 이걸 효율로 나눠줘요.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은 이 값이 425가 돼요. 해서 원동기의 효율은 500분의 425 하면 효율값이 되겠죠? 0.85가 나와. 바로 즉 85%의 효율이 됩니다. 자, 1번은 3번이 되겠죠? 자, 문제 2번. 단상 반파의 평균 출력 전압. 이런 평균 출력 전압은 다 직류값으로 고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류는 파이분의 Vm 또는 파이분의 루트 2 시료값 2가 됩니다. 자, 이 값이 얼마입니까? 루트 2를 파이로 나누면 이 값이 0.452가 돼요. 그래서 답은 45%,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동기 전동기의 난조 방지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난조 방지 나오면 계속 나온 거예요. 난조 방지 나왔다. 제동건선 설치하라. 자극면에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회전자의 진동이 발생하는 것, 즉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전자 표면에 제동건선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요. 전기자 권선에 전류를 보낼 때 회전 방향을 알아보기 한 것. 아, 이거 방향은, 이 방향이란 뭐죠? 방향은 바로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방향, 프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향이 이런 방향이 되면 힘의 방향은 이것, 자속의 방향은 이것, 그 다음 전류의 뭡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놈이 그대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밍의 왼손 법칙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프레밍의 왼손 법칙. 자, 5번. 출력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동기전동기에 여자를 증가시키면, 이게 여자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죠. 계좌전류에 증가시켰을 때 나타내는 값은 전기자 전류의 위상은 앞서가게 된다, 뒤지게 된다. 이게 되죠. 이게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은 계속해서 뭐가 커져요? 이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기자 전류에 커지면서 위상은 앞선 위상이 됩니다. 해서 5번의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앞서가게 된다. 해서 여기 보면은 계좌 전류에
여자 전류가 변하면 전기자 전류도 증가하고 역률, 부하각도 변하게 됩니다. 자, 문제 6번. 자, 우리 집중권에 비해서 분포권은, 이 분포권을 사용했을 때 좋은 장점은 뭐냐 이거야. 일단, 분포권을 사용하면 코일을 감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슬롯에 코일을 분산시켜줘요. 분산시켜주면은 좋은 장점이 열의 발산이 빠르고, 그리고 고주파를 제거하면서 파형의 질을 높여주고, 또 하나는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주는 이런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포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거죠.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진다. 뭐 여기 유도 기전력은 아무래도 집중권은 코일의 건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전력은 증가하죠. 하지만 이것은 합성 유도 기전력은 분포권은 낮아지게 된다. 답은 6번에 2번이 돼요. 자, 7번. 와류손이 50W, 3300에 110, 60Hz. 단상면압기 50Hz. 그렇죠? 그리고 3000V 전원을 사용했을 때 와류손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와류손은 희한해요. 주파수하고는 무관하냐 이거야. 이런 거예요. 와류손은 주파수, 이게 주파수, 그 다음에 밀도, 두께 다 몇 승에 비례하는 거야. 2승에 비례해요. 그러면 이 주파수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2승이니까 와류손은 주파수가 증가하면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와류손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와류손은 주파수가 증가해도 와류손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관계가 없지만은 여기 주어져 있는 기전력, 이런 기전력이 이거죠. 기전력은 뭐 4.44F 파이 뭐 이런 거 나오잖아. 파이 회전수엔. 좌우지간 이런 것들은 비례하는데 여기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래요. 와류손은 뭐에? 전압에는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전압이 얼마냐? 여기서 전원에 사용하는 전압은 와류손은 얼마냐? 와류손은 이게 50W였잖아요. 그래서 와류손 이 식에 넣어주면 와류손은 50인데 전압이 제곱에 비례해요. 제곱에. 얼마에서 얼마로요? 그렇죠. 전압은 3300에서 3000으로 전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0분의 3000. 네, 뭐야? 제곱, 2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면 41W 해서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이 된다. 자, 문제 8번은 전류가 화살표 방향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의 N극의 자극은 뭐냐? N극. 자, 여기 우리 먼저 A번은 이거죠. 밑으로 들어가서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면 이때 자력선의 방향은 뭐냐 이거죠. 먼저 이거가 되니까 이 자력선의 방향은 N극에서 이게 N극에서 S극으로. 그래요. 이쪽 부분은 당연히 자력선은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돌고 해서 자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1번은 N극이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번도 마찬가지야. 이 밑으로 해서 밑으로 나오면 이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N극이 됩니다. N극. 근데 여기 두 개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N극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고 밑에 들어가. 이렇게 감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밑으로 감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이것도 밑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N극이 돼요. N극이 됩니다. 이 S가 N극이야. 그래서 N극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A하고 D 해서 3번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앙페르 오른 나사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앙페르 오른 나사의 법칙 또는 암페아
오른손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9번 사극 팍권. 이 팍권이 되면 병렬의 수가 얼마야? 팍권은 항상 2가 되죠. 그래서 이때 전체 전류가 I가 되면 이렇게 전체 전류가 I가 되면 병렬 혈수가 이렇게 2개가 되니까 이 I가 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야? 2분의 I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답은 팍권일 때는 병렬 혈수가 2니까 이때 각 병렬 혈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흐르는 전류를 2로 나눠주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전원 주파수와 전압의 비가 일정하고 정격 속도 이하로 속도를 제어할 때 출력과 주파수의 관계는 뭐냐? 이거죠. 뭐 자주한 출력은 오메가 t고 여기서 2파이 n인데 n을 극수로 표기하면 p분의 2f야.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출력과 주파수는 어떤 관계를 갖는다? 이게 비례 관계를 갖는다. 답은 1번입니다. 10번에 1번. 자, 문제 11번. 브러쉬를 이동함으로써 속도 변화가 용이한 건 뭐냐? 이런 전동기를 실하계 전동기라고 합니다. 실하계 전동기는 이 브러쉬 간격을 조정해서 속도 제어를 원활하게 하는 전동기, 이런 전동기를 실하계 전동기라고 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그래요. 이 농형 유도 전동기에 보면 회전자가 이렇게 됐다면, 자, 이걸 이제 슬롯 사구라고 하죠? 이 말단면은 어떻게 합니까? 말단면은. 단락시켜, 2차식을 단락을 시킵니다. 단락시켜서 이걸 원형태로 해서 단락환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농형 유도 전동기는 2차측, 이게 회전자인데요. 회전자 2차측이 단락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전압은 2차 전압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있다가 아니고 없다가 돼요.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차측은 개방할 수 없습니다. 단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 제어법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두 선을 바꾸면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여기 보면 2차 저항의 속도 제어를 할 수 없다죠? 그러면 2차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은 농형이 아니라 이건 권선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가 맞고 답은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경부하로 운전 중에 한 선의 휴즈가 단선이 되면 휴즈 하나가 어떻게 된 거야? 단선이 되면 끊어진 거죠? 예, 휴즈 하나가 단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경부하 시에 휴즈가 단선이 되면 있잖아요. 이게 단선이 되면 이 슬립 있잖아, 슬립. 슬립이 보통 2배로 증가한답니다. 2배 증가. 그럼 슬립이 2배로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있잖아. 회전 속도는 ns의 1 빼기 s 아니야. 이게 2배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회전 속도는 어떻게 돼? 이게 커질수록 n값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슬립이 증가하면은 전류가 증가하고, 그렇죠? 그리고 회전 뭡니까? 휴즈가 끊어지면 전류가 증가하면서 회전 속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해서 여기야 전류가 증가하고 회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근데 보통 경부하 운전 시에 휴즈가 끊어지면은 슬립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회전수는 증가하는 게 아니고 회전속도를 감소하게 돼요. 이건 증가는 맞아요. 근데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 운전하면 열 손실이 발생합니다. 회전수는 감소합니다. 슬립은 증가합니다. 이렇게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만 맞는 답이 돼요. 그래서 전류가 증가하면 열 손실도 증가하게 됩니다. 전류가 증가하면 열 손실이 증가하고 계속 운전하면 과열 상태가 된다. 1번. 자, 문제 14번.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이거 아니죠? 예, 여기서 변압기의 병렬 운전은 조건에서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일단 극성이 같아야 합니다. 극성은 보통 단상 변압기에서 그렇다는 거고, 근데 출력은 꼭 같을 필요가 없어요. 출력 또는 용량은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백분율에 대한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한다. 건수비가 같고 1, 2차 정적 전압이 같아야 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쭉 보시고요. 극성, 정적 전압, 건수비, 퍼센트 저항 강화, 리액턴스 강화, 그 다음에 부하 분담 시 용량에 비례하고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네 번째 것. 자, 이제 문제 15번이요. 15번. 자, 변압기 철심이 갖춰야 할 조건 중 틀린 건 뭐냐? 철심. 일단 투자율이 커야 합니다. 예. 철심은 투자율이 커야 해요. 그래서 자기저항 있잖아. 자기저항은 이렇게 되잖아. 뮤 S분의 L입니다. 이게 크면은 이건 자기장은 적어요. 투자율이 크고 자기장은 적어야 한다. 그렇죠?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성층 철심을 사용한다. 그렇죠. 규소광판을 이렇게 성층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와류손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규소광판을 사용해야죠. 그래야 히스테르손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여기 전기저항이 아니고 무슨 저항이야? 쉽게 말하면 전기저항이 아니고 자기저항이 자기저항. 이게 자기저항 아니야. RM. 자기저항이 작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 다른 내용은 다 맞아요. 전기저항이 아니고 자기저항이 돼야 하죠. 자기저항이 돼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6번. 여기 보면 전압 조정기에 대한 정적 전압이 나오면 뭐 쉽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도 되지만 조정 전압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조정 용량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2차 측의 전압 V2의 2차 측의 전류가 I2가 이게 조정 전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측의 전압과 2차 측의 전류는 이 V가 조정하기 때문에 30V가 되고 I2 전류가 50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1500VA가 나오죠? 이 값은 또 1.5kV라고 합니다. 1.5kV. 답은 1.5kVA가 돼요. 16번은 1번이 됩니다. 1번. 자, 17번. 두 대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뭐냐? 자, 우리가 기전력 차가 있을 때, 기전력에 차가 발생했을 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상차가 생기면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효 순환 전류가 흘러요. 유효 순환 전류. 이런 전류를 동기화 전류라고 했죠. 예. 이게 다 발전기에 있어서 병렬 운전 조건이 되겠다. 자, 18번은 권수비가 1500 그리고 2차 저항이 16옴 그리고 1차 측에 환산한 저항이 8kg. 이거죠. 이건 R2가 되고요. 이건 R1이 돼요. 뭐 권수비 A는 어떻게 돼요? N2분의 N1. 저항비로 따지면 루트 R2분의 R2가 얼마야? R1 얼마야? 8000. 해서 이 N2 값을 구하면 되겠죠? N2는 1500. 이걸 뒤바꿔서 곱해주면 돼. 이놈 바꿔주니까 8000분의 16 해서 N2를 구하면 67이 나옵니다. 67 권수, 67톤, 67톤, 턴이죠, 턴.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9번. SE2라는 것은 2차 유기 기전력입니다. 2차 유기 기전력이고, 그 다음에 EC는 외부에서 2차 회로에 가해지는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전압입니다. 그렇죠? 이 C를, 이런 C를 뭐라고 하냐면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입니다. 근데 이놈의 방향을 어떻게 서로가 반대로 했죠? 반대했을 때, 반대 이상일 때 이 C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방향이 같으면은 어떻게 되고요? 예,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만약에 반대가 되면 그만큼 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일단 반대가 나오면 속도는 감소해요. 감소하게 된다. 해서 여기 보시면 이 C를 크게 하면 뭡니까?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이걸 크게 하면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전압 값이 크게 되어야 하므로 슬립 S가 증가하고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느려집니다. 자, 그러니까 슬립이 증가하면, 그래요. 슬립이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이 C가 2차 유기전압과 같은 방향이 되면 반대로 속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면 감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반대하면은 속도는 감소. 만약에 속도가 이건 반대야, 반대. 속도가 같은 동일 방향이 되면 이것은 뭐야? 증가. 이렇게 결과식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포하고 있지 않은 직류 발전 회전수를 2분의 1로 하면, 그럼 이거죠. 기전력 E는 좌우지간 K 파이 N이야.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좌우지간 이 기전력은 자속에도 비례하고 건수 곱에도 비례합니다. 이놈을 2분의 1로 하면은 여기를 얼마로 하면, 여기다가 2배를 하면, 이놈을 2배 하면 곱해서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기전력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그냥 기전력을 속도 변화 전과 같게 하려면, 속도를 2분의 1로 줄이면 반대로 이 자속, 그렇죠. 자속, 이 값은 2배로 증가시키면은 도로 1배가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자속을 2배로 증가시키면 되겠죠?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년 1회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